안녕하세요. 정글북의 북마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한국 무협계의 큰손 좌백 작가의 소림상계입니다. 2012년에 연재를 시작해 2013년에 완결되었지만 사실 이 작품은 1990년대 말에 이미 일부가 공개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겹치면서 연재가 미루어진 끝에 완결에 15년 이상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작품은 좌백 유니버스에서 다른 작품들과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작중 주인공인 공룡과 공심의 소림사 선배로 좌백의 다른 작품인 생사박의 주인공 흑저가 거론됩니다. 무사 연작과도 연결되며 구대 건파는 소림상계 배경의 20년 뒤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야기는 소림사 장경각에서 시작됩니다. 보관 중이던 불경이 사라진 겁니다. 도난된 불경을 찾기 위해 공룡과 공심, 나중에 소림상계라고 불리는 소림이 낳은 강호 최강 고수들이 출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147세와 142세의 노승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무협이 있었던가요? 이들이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하러 나선다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운데 이들의 상반된 외모와 지나온 과거가 밝혀질수록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독자들은 도입부부터 수많은 질문을 떠올리면서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왜 하필 140세가 넘는 이들이 주인공일까? 불경의 절도범은 누구일까? 두 사람은 50년간의 주화인마에서 어떻게 깨어난 걸까? 드러난 것과 다른 반전이나 진짜 미스터리는 없는 걸까? 이를 생각하면서 말이죠. 소림상계는 표면적으로는 공룡과 공심이 불경 도난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좌백 작품을 읽어본 독자들은 알 겁니다. 작가가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요. 5권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을 읽기 전에 탐정이 되어보길 권합니다. 추리할 준비가 되었다면 첫 번째로 생각할 건 불경도난 사건의 이면에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추측하면서 읽는다면 재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무림에 출도한 소림상계의 사건과는 별도로 소림사 내에서도 조용한 변화가 진행됩니다. 이 변화는 결말에 가서 하나의 사건으로 비화되기 위해 씨앗을 틔우고 자라납니다.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공룡과 공심은 원래의 목적인 불경절도범 체포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무림을 뒤흔드는 무림사마 체포에 더 열을 올립니다. 무림사마가 워낙 거물이다 보니 공룡과 공심이 이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림과 각 문파의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파급 효과마저도 소림사에서 제대로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무림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기에 사전에 어떻게 해결할지 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해보고 과연 내 예상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소림상계가 일으킨 평지풍파는 좌백 작가의 후속 작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작가가 처음부터 불경절도를 사건의 시작으로 설정해놓고 소림상계의 출도가 무림 전체에 미칠 파급 효과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이야기를 구성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예 본격 미스터리 무협을 지향했던 이재일의 3위도까지는 아니지만 작가가 마련한 깨알 같은 미스터리를 분쇄하려면 몇 가지 단서를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일단 공룡과 공심 중 이야기의 진주인공이 누구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공룡이 공심보다 고수이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먼치킨 주인공이지만 이 작품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는 인물은 공심입니다. 그러니 공심의 관점에서 사건을 조명해야 의외로 안 보이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장경각 불상 도난범을 추정할 때 공심이 공룡에게 검은 옷과 복면을 입게 한 후 마치 범인처럼 상황을 재현하는데 여기에도 중요한 사건 해결의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공심은 노망이 난 노인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머리가 좋고 기획력이 탁월한 인물입니다. 공심이 벌인 모든 행동은 모두 큰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한 것으로 판명됩니다. 아무도 몰랐던 공심의 신세 내력은 결말에 가서야 독자들에게만 밝혀지는데 누구도 예상 못한 놀라운 신분의 소유자였습니다. 장경각 불경 도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소림사 내부 인물 혹은 무공 실력이 엄청난 외부 인사로 추정되지만 해당 부분을 잘 유의해서 보면 생각보다 쉽게 범인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작가가 아예 맞추라고 답까지 제시하고 있거든요. 일단 여기서 독자들의 탐정 실력을 한번 검증하기 바랍니다. 작가가 노골적으로 단서를 제시하긴 하지만 의외로 쿨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으면 범인을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불경 도난 사건은 불경을 회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소림사에 앞으로 발생할 내부 문제 처리와 한 인물의 인생에 새 기회를 주기 위한 안배를 하기 위해 의도된 사건이었습니다.
소림사 원로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소림 내부의 반란 역시 두 사람의 행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소림 내부의 반란 가능성은 음모가 드러나기 이전부터 이미 누군가의 레이더망에 포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음모의 당사자는 쿠데타가 성공할 것으로 굳게 확신하고 있었겠지만 누군가의 거미줄에 이미 걸려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당장은 드러나지 않다가 결말 부근에 가서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 초반에 잡아낼 수 있다면 당장 탐정사무소를 개업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실력이라고 인정합니다. 이야기 속에는 다양한 무림 세력들과 마두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공령과 공심이 상대할 만한 인물들은 무림사마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무림사마는 허무기, 음풍대제, 무림적 생사판입니다. 허무기는 금강불개의 경지에 이른 고수이자 희대의 살인마로 빼빼 마른 몸에 봉둔 한 발의 머리를 한 채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기에 외모로만 보면 개방문도로 오해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살인마인 주제에 동물을 좋아해서 채식만 합니다. 허무기를 죽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공령과 사흘 밤낮 싸우다 잡히고 맙니다. 처음에는 금강불개라 무공을 봉인하지 못하다가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무공이 봉인됩니다. 음풍대제는 음풍사라는 종교단체의 수장입니다. 대부분의 사교들처럼 음풍사 교주가 신통력으로 환자를 고칠 수 있다며 교세를 불렸지만 사실은 가짜 환자와 미리 짜고 한 짓임이 드러납니다. 조정의 대대적인 탄압을 받고 세력이 줄어들면서 교주인 음풍대제는 신강으로 도주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신분으로 무림에서 활동 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 인물의 신분을 찾는 것도 즐거움입니다. 무림적은 무림사마 중 한 명이지만 다른 산마와 달리 악당은 아닙니다. 생사판이 가문을 몰살시킨 후 간신히 탈출해서 고수가 되지만 그를 도와준 이들이 생사판에게 모두 살해되는 바람에 무림적으로 불리게 된 인물입니다. 생사판에게 잡히지만 소림상계가 생사판을 해치우는 덕분에 구사일생하게 됩니다. 생사판은 황궁 동창의 제독태감입니다. 황제를 고립시킨 후 옥새를 손에 쥔 채 천하를 쥐락펴락하던 권력가로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생사가 결정된다는 의미로 생사판이라는 벼로가 붙었습니다. 없는 게 없는 황궁무고에서 비급을 익히고 각종 영약을 먹어 고수가 된 인물입니다. 모든 것을 손에 넣기 직전 재수없게도 소림상계에게 걸려 소림사로 압송되고 맙니다. 무림사마 이외에 비중이 큰 악당으로 화사랑이 있습니다. 100살이 넘었지만 주안과를 복용한 덕분에 젊은 시절의 모습을 유지하며 달병과 석혼술, 유혹으로 여자들을 농락하던 생마입니다. 백화문의 문주로서 절정고수였지만 소림상계에게 잡혀서 무공을 봉인당하고 소림사에 갇힙니다. 무림사마가 아닌 인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이유는 나중에 밝혀집니다. 좌백의 작품을 읽어본 독자들은 잘 아는 사실이지만 좌백 작품 속의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무협의 전형을 벗어나 있습니다. 혈기린 외전의 왕일은 가난한 집의 장남으로 부잣집 군역을 대신 나갔다가 우연히 혈기린이 된 인물이고 대도호의 대도호 역시 사생아이자 낭인 무사입니다. 하급무사의 장천은 무림인도 아닌 평범한 집의 자식으로 어쩌다 흑도에 들어가서 매일 생존을 걱정하며 돈을 벌어야 하는 생계형 무협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장본인입니다. 그나마 비적 유성탄의 왕필이 먼치킨에 가깝기는 한데 이 친구도 사부인 모용갱이 노예로 사서 제자로 삼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소림상계의 공령과 공심은 아예 시작부터 무림의 적수가 없는 먼치킨 주인공입니다. 좌백은 왜 140살 넘은 먼치킨 소림승들을 2명이나 주인공으로 내세운 걸까요? 기존 무협소설의 관습을 타파하려는 좌백의 작품 경향을 그대로 이어가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무협소설의 주인공은 10대, 아무리 늦어도 20대 초반의 주인공을 내세우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자 2명을 내세움으로써 무협의 클리셰를 뒤집었습니다. 140세가 넘는 공령과 공심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유는 소림사의 무공 특징과 관련이 깊습니다. 다른 무협소설들을 숱하게 읽으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소림사의 후기 지수가 72전례를 완벽하게 익혔다는 설정이었습니다. 백도의 무공은 정심에서 사마의 무공과 달리 익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 설정인 거죠. 아무리 천재라도 중원무학의 본산이라고 평가되는 무공을 무려 72종이나 익히는데 몇 년밖에 안 걸린다면 그건 이미 절약이 아닌 거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더구나 그토록 어렵고 심오한 절애를 익혀놓고도 막상 실전에서는 기연을 만난 주인공에게 박살나는 게 대다수예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림쌍괴는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설정에 반박하고 나섭니다. 소림 무공의 깊이와 방대함은 대충 배워서 끝낼 수 없다는 걸 합리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굳이 공신과 공령의 무공 수련 과정을 장황할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공령은 17, 공심은 12살에 소림사에 입문했습니다. 둘 다 입문 시기가 늦었지만 타고난 천성 덕분에 동기들을 추월하면서 소림사 원로들의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습니다. 당시 장문의는 두 사람이 소림 역사에 보기 드문 기재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72종전례의 완전 습득이라는 소림사 초유의 위협을 달성하고자 역금과 세수 두 비급을 개방합니다. 소림사의 무공교두들이 모두 달라붙은 끝에 15년 만에 24종을 습득하고 다시 10년 후에는 10가지 절기를 더 익힙니다. 그런데 3년 후 두 사람은 나란히 주화인마에 빠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스스로 주화인마를 택합니다. 그들이 익혀야 하는 나머지 38가지 절례가 성질이 상반되는 두 기공에 뿌리를 두고 있어 함께 배우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모든 신체 활동을 멈추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통신공으로 의견을 나누며 엉켰던 기운들을 풀고 맞지 않는 무공은 버렸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길 무려 50년이 지난 후에야 두 사람은 일어나 50년 동안 무공을 다시 배웁니다. 결국 100살이 넘어서야 공통 기회를 12개, 금강부동신공과 반야신공 기반 절례를 각각 30개씩 익혀서 둘이 합쳐 72절례를 완벽하게 익힌 것입니다. 이들이 먼치킨 주인공이 된 이유이고 140이 넘어서야 비로소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무역들이 대충 써먹고 버리는 바람에 이제는 어지간한 주인공에게도 밟히는 소림 72절례가 여기서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이유를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을 겁니다. 습득이 쉬운 사공과 마공에 비해 배우기 극히 어렵다는 백도 무공의 특성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설정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이 과정에도 유머 감각을 발휘하여 깨알 같은 재미 요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소림 무공 중 금강부동신공과 반야신공의 차이 때문에 공령은 20대 동안의 청년, 공심은 폭삭 늙은 할아버지로 설정해놓고 성격은 정반대로 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유머를 창출합니다. 폭삭 늙은 공심이 20대로 보이는 공령에게 형님 하면서 따라다니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웃음이 터집니다. 흔하디 흔한 먼치킨 주인공을 내세워도 이 정도의 완벽한 설정과 논리로 무장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그 작품을 꼭 읽어볼 겁니다. 작가는 결말에서 준비했던 반전들을 공개합니다. 이 반전들은 하나의 큰 반전과 그 밑에 딸린 6개의 작은 반전들로 구성됩니다. 가장 큰 반전은 이 이야기가 공심의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소림쌍괴의 시선으로 전개되던 사건들과는 별개로 진행되던 일들이 사실은 모두 공심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장난기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공심의 행동들은 하나같이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6개의 작은 반전들은 공심이 소림의 미래를 위해 준비한 3가지, 사형인 공령의 미래를 위해 준비한 2가지, 공심의 신세 내력에 관한 1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6개의 작은 반전이 무엇인지 읽으면서 찾아보세요. 공심은 소림의 위상이 높아지면 나머지 8대 문파들의 질시와 경계가 높아진다는 미래마저 예상합니다. 소림사 원로들과 8대 문파들 수장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반박조차 할 수 없었던 기발한 해결책을 만인이 보는 앞에서 실현한 후 유쾌하게 사라집니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이 상대가 없는 소림쌍괴가 사건을 마무리한 후 어떻게 퇴장할 것인가였거든요. 제 예상은 조사동에 들어가거나 동굴 하나를 파고 제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었는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유쾌한 마무리로 막을 내립니다. 자, 지금까지 리뷰 잘 보셨습니까? 혹시 이 작품을 이미 읽은 분들은 이 작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리뷰에 대한 이견이나 공감 등은 댓글로 달아주면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댓글이 많이 달리면서 욕이 섞이거나 의도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달지 마세요. 건전한 비평과 의견 나눔을 위한 댓글은 언제나 환영이지만 비난이나 누구에게 하는지 모를 헛소리는 경고 없이 삭제합니다. 오늘은 리뷰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았는데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거나 어색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겪기 마련인 시행착오로 너그럽게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오늘 소림쌍괴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